안녕하십니까 매부리안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이축복 기자입니다. 오늘 위클리콕은 지난 15일 발표됐죠. 정부의 비주택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를 좀 개선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 공급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 청약 확대, 신규 택시 발표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카드는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룰 내용도 이 같은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만한 것 같습니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먼저 오피스텔 그리고 도생이라 부르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푼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좀 살펴볼까 해요. 어떤 게 좀 바뀌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을 좀 살펴볼게요. 혹시 이축복 기자는 오피스텔에서 바닥난방 안 한다는 얘기를 좀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자 일하면서 공부하다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희도 잘 몰랐던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됐는데, 현 규정하에서는 전용 85제곱미터가 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좀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바닥 난방이 안 돼 있답니다. 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돌 뜨끈뜨끈한 좋아하죠. 바닥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춥기 때문에 일단 오피스텔에 대해 가지고 별로 좀 주거용도로 잘 그쵸. 쓰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보다 같은 전용 면적이라고 해도 한 30% 정도 좀 면적이 적대요. 왜냐면 이제 발코니 면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라는 거는 보면은 이제 아파트로 치면 한 공급 면적 85제곱미터니까 한 25평 그쵸. 정도랑 비슷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면은 아파트 공급 면적으로 한 120제곱미터 정도니까 35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 4인 가구는 지금까지는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 잘 안 들어갔대요. 그쵸.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또 따뜻한 바닥이 있어야지 또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을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그쵸. 30평대. 이거를 현행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해서 아파트 기준으로 30평대 중형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용으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서울시 출입하는 이축복 기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아직도 이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저한테는 약간 다세대 주택 비슷한 것으로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이제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원룸형이 있고 단지형 연립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이제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소형 도시생활주택이라는 이제 새로운 형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도시형 전용주택 원룸형이 전용 면적 상한선이 전용 50제곱미터대요. 그러니까 한 투룸? 원룸 투룸. 예. 근데 이거를 60제곱미터로 이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60제곱미터면은 이제 아파트로 한 25평 정도 되는 거죠. 소형 아파트 5구 사이즈. 예, 중소형 평형. 동시에 이제 원룸형은 지금까지는 전용 30제곱미터 이상 가구는 침실과 거실, 전형적인 원룸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걸 60으로 넓혀주면서 방을 3개까지 나올 수 있게. 방 3개. 예,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랑 비교해서 한 화장실 1개 정도 빠지는 방 3개에 이제 거실 1개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파트 중소형 평형을 도생에 넣어줄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도생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차장, 공원 이런 좀 기반 시설 얘기가 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네. 역시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도 이걸 고민했는지 주차장을 제일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요 공간 구성 완화 가구는, 그러니까 이 2개에서 4개로 해주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거는 얼마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생활주택이라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300가구 미만이니까 그 중에 100가구 정도? 그렇죠. 꽉 채워도 100가구도.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하게 된 건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3, 4인 가족이 뭘 제일 원합니까? 아파트를 제일 원하죠. 예. 근데 지금 아파트를 지금 붕 떠가지고 지금 못 짓고 있고, 전세난과 전세 못 견딘 사람, 무주택자들이 막 갑자기 영끌 매수를 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아파트 관련 규제 완화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다는 약간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빨리 풀어줌으로써 적절한 면적의 주택을 빨리 적시에 공급해가지고 어떤 전세난 및 집값 상승 현상을 좀 잡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김현미 장관이 전 장관이 이제 한 다음에 이번 정부 출범하고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는 어느 정도
정도 이거를 지금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이번 발표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뭐 김현민 장관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때 발언하셨던 것 중에 아파트가 부족한데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굽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빨리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빵이 아니라 어떤 간식거리들 그런 크래커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주면서 좀 버텨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아파트 얘기는 없고 좀 다른 것들 얘기하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좀 적절한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빵을 지금 구워야 되는데 빵도 없으니까 일단 크래커라도 빨리 짓자.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인허가 절차 같은 게 좀 단순하기 때문에 공급 가구 수도 적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애초부터 이게 지금 이제 도생의 경우는 특히나 주차장 등 요건이 이미 완화가 아파트보다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황 유지하면서 주거 지역의 도생이 늘어난다면은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이축복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의 그런 쾌적한 정주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난개발 우려가 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공간 구성 완화 세대도 이게 어쨌든 이제 작은 평형과 큰 평형이 섞이게 되면은 워낙 주차장이 적으니까 땅은 한정돼 있고 이렇게 타워를 올리는 경우들도 있대요. 도생 옆에다가 주차 타워를. 안 그러면 옆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주차장 문제를 단순히 보완한 거는 뭐 3분의 1 이하로 이걸 제한한다, 가구 수를 늘어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몰랐는데 이번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규제를 완화했더라고요. 바닥 난방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이축복 기자가 또 재밌는 내용을 또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기자 일하면서 이렇게 김성훈 교수님의 서울해법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었었는데 오피스텔을 이렇게 야누스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걸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주택으로도 볼 때도 있고 오피스로 볼 때도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이게 시장을 교란하다 보니까 이게 규제 자체가 1988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온수 온돌 금지, 욕실 발코니도 금지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봐서 10년 뒤에는 또 욕실은 되지만 욕조는 안 되는 뭐 이런 기준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오피스텔을 어떻게 좀 조절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30평대 중형 오피스텔을 풀어준다, 바닥 난방까지 해준다는 여기까지 온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과연 이 30평대 이제 바닥 난방이 되는 오피스텔과 30평대 아파트랑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없죠.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피스텔이 뭐 아파트보다는 조금 환경이 떨어지긴 하죠. 관리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거기 사시는 분들의 어떤 선택적인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뭐 어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워낙 뭐 교통 좋은데도 오피스텔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오피스텔은 또 어떻게 보면은 상업지나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주상복합으로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 그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생각하는 거는 이제 건설사와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건설사들은 지금 아파트를 못 짓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상, 그리고 사업성도 안 나오고. 굉장히 분양가 상한제도 회피할 수 있고, 이런 걸 되게 악용될 좀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빵을 안 만들고, 빵을 못 만드는 거죠. 사실 지금 빵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일단 크래커라도 막 만들자, 그래서 크래커를 잔뜩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피스텔의 가장 큰 그거는 장점은 사실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실거주 규제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라고 하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약간 투기 수요들이 오히려 들러붙을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되더라고요. 올해 부동산원 청약홈 이제 오피스텔 경쟁률 결과를 봤는데 지난 8개월 동안 평균 10.85대 1이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이죠. 이제 중소형 이상의 오피스텔을 봤더니 평균 22.5대 1까지 갔답니다. 이게 뭐 이 정도면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들어가고 싶다는 것도 있고 일단 사고 보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피를 받고 팔든, 그리고 가격도 전용 면적이 늘어날수록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생과 오피스텔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이축복기가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마곡 루웨스트라고 지금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던데요. 네, 이게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생숙 일명. 생수.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주거시설이 아니고 이제 호텔이죠. 어떻게 보면 분양형 생활숙박시설. 호텔로 봅니다. 분양형 네. 호텔 같은 건데 이게 전입신고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지금 사실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전매 제한도 없고 대출 규제도 피해갈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곡 루웨스트가 57만 명이 걸렸대. 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57만 명이면 웬만한 뭐 아파트 아는 청약은 사람은 비교도 안 된 거야 다 그냥. 모르죠. 예, 예. 다 온 거예요. 예. 벌써 프리미엄이 붙었대.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받자마자 막 1억 프리미엄 받고 막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제가 마곡에 옛날에 한때 살아봐서 아는데 마곡 나루역 바로 초역세권에다가 건너편에 마곡 나루 그 마곡 식물원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LG 아트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되게 위치가 좋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평 아파트랑 비슷한 이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그곳의 분양가가 14억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변 아파트 분양가가 가격이 지금 15억 정도 하거든요. 안팎. 그렇죠. 아파트가 아닌데 거의 아파트 수준의 가격을 예.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아파트는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리고 뭐 청약 전매 제한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없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또 이제 이 영상 이제 매부리어 분들 중에 그럼 우리도 지금 당장 도생, 생수, 오피스텔 하러 가자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 한번 있을 받으러.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틈새 상품이잖아요. 아파트가 예. 아니라. 예. 근데 틈새 상품이라는 거는 시장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좀 어려움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런 도생, 생숙,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실거주하면서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보겠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 매수가 있는 거고 예. 나머지 하나는 뭐고? 임대 그렇죠. 임대 수익형이죠. 네. 내 임대를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임대 수익형 네, 그렇게 봐요. 물건이라고 예.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투기적 모습을 보이면서 시세 차익형으로 좀 흐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게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투자하시는 매부리원분들은 말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도 임대 수익형에 가까운 주거 형태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 이제 주거 어떤 방향, 부동산 방향이 바뀔 때, 시장 방향이 바뀔 때 뭐겠어요? 임대 수익형의 가장 핵심은 입지랑 임대 수익이 확실히 날 것 같느냐 그렇죠.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파트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첨언을 하면은 국토부에서 올 초 생활 숙박시설 규제하겠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 물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전입신고 같은 부분에서는 이게 행정안전부 소관이어가지고 이게 협조가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규제가 정말 세질 수도 있어서 이제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럴 점, 수도 있죠. 그 규제 리스크는 꼭 감안을 하고 네.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도 말 그대로 오피스텔이랑 이거 도생도 예. 또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 예. 언제나 그랬어요. 약간 첨언을 드리면 이제 아기곰 인터뷰에서 제가 했을 때 아기곰 2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밖에는 할 게 없다. 왜냐면 땅은 한정돼 있고 노후주택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정부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으니까 숙제를 안 했다. 대신 주택 공급은 해야 되니까 품은 많이 들지만 오래 걸리는 숙제. 그 다음에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지만 품은 적게 되는 숙제를 나누면서 그 후자에 있는 거를 주로 했다고 하면서 예를 든 게 도생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아파트를 서울에는 안 짓고 계속 빌라나 도시형 생활 때 이런 거 막 진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주택은 안 부족해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원한 건 뭐였냐면은 나는 아파트 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또 이제 하나 분양가를 네. 규제했던 걸 좀 완화하겠다 이거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따져볼게요. 일단 분양가 규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허그가 네. 고분양가 관리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관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은 이제 허그가 분양할 때 분양 보증 승인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세예요. 주변 시세의 90%를 상한선으로 놓고 이 분양가가 넘게 되면은 안 해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국토부가 이 분양가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허그가 9월 중에 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달 말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시세를 평균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섞여가지고 시세가 낮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개 내지 두세 개 정도의 딱 비교 사업장만 딱 찍어가지고 좀 뭐 브랜드 여러 가지 봐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했는데도 좀 시세가 너무 적다는 이제 비판이나 비난이 들어오면은 좀 조정의 여지를 두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가이드라인만 공개 중인 심사 세부 기준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2월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한번 허그에서 나왔어요. 사실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는 심사 세부 기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A 아파트예요. 그리고 B 아파트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동안은 B 아파트를 허브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막 왜 A 아파트가 왜 이거밖에 분양가가 안 나오냐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 아파트는 B 아파트입니다. 하고 이 축복 아파트를 딱 내놓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왜 쟤랑 나랑 왜 얘랑 나랑 네. 같이 비교하냐 사실 네. 기준이 나올 수밖에 또 없죠. 아마 또 시비가 붙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논란은 그렇게 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각 자치구, 지자체별로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 방식 등이 다 달라가지고 예측이 잘 안 됐다, 좀 들쭉날쭉했다 해가지고 기존 이거를 얘기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통합심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유명무실했대요. 왜냐면 이게 강제 사항이 없던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게 해가지고 진행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풀어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주법 규제는? 하는 척만 하는 건지 사실 이제 2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내보낸 거여가지고 좀 이게 믿어도 되는 건지 하는 좀 의심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가격 책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예. 근데 허그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예.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가 다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 분양가가 이 기준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주택 수요자들이 뭐 난리를 치겠죠. 특히 비싸지니까.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이 뭐 왜 이렇게 되느냐, 당장 이렇게 얘기 나온 다음에 둔촌주공이 이제 평당 3,700을 넘어가면서 25평도 9억을 넘긴다. 네. 9억을 넘기게 되면 중도금 대출 다 막히죠. 특공 없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막 난리가 났으니까 국토부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개선되더라도 분양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다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 조합 입장에서는 뭐 변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앞으로의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무주택으로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축복기자는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 발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최근 이제 국토부 발표를 보면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안전진단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좀 뭐 정치적인 이슈로 좀 흐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손볼 수 있는 거는 손보는데, 근데 이 손보는 과정에서 그나마 합리적으로 운영하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좀 그동안 좀 갈라놓으려고 했었는데 좀 그런 기존도 많이 허무는 느낌이 좀 들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알면서도 좀 이거를 손을 대서 어떻게든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급하긴 급하구나 라는 건 느껴지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은 좀 건드리지 않고 좀 부수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발표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도생이나 오피스텔이 반드시 나쁜 주거 형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아파트보다 나쁜 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그 만에 또 그게 네, 그 많이 있고, 뭐 아파트가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존재를 서울시에서 많이 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한쪽은 규제가 엄청 강하고 어쨌든 한쪽은 규제가 약하다 보면은 또 갑자기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혹시나 이게 뭐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정말 입지라는 베이직한 부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투자 고려하신다면. 그리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자를 흘러가는 거를 붙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또 뭐 도덕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도 이런 측면이 있고 수요자 측면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확실히 이거 대책 보면은 그 주택업자, 주택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열렸죠. 물 들어오는 시기로 저는 사실 보입니다. 아파트 지금, 못 지어가지고 안 좋았는데 지금 생숙 오피스텔 막 짓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도생 같은 경우에 업자 입장에서 장점은 사실 주차장을 안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땅을 덜 파도 되는 거여서 사실 비용이 덜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수익성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라던가 수요자들 그리고 또 전체적인 또 그 차원의 주택 시장에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분들도 좀 고려하시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걱정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규제 완화하면서도 또 엉뚱한 부분으로 난개발 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저희 이제 매부리 TV는 매부리 레터, 위클리콕에서 다른 내용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매부리 뉴스 레터를 통해서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 영상이 끝나면은 더 보기를 누르시면은 구독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하던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부리원 여러분, 성투하세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